꼬리에서부터 이어지는 갈색의 거친 털. 너구리 같지만 전혀 다른 야생동물. 육지에서는 거의 사라진 야생 오소리다. 제주에 야생 오소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오랜 기간 추적 끝에 찾아낸 제주 오소리. 국내 방송사상 처음으로 포착된 야생 오소리의 세계. 생태 특성이 곰과 비슷해 작은 곰으로 불리는 야생동물이 오소리다. 겨울로 접어든 한라산. 한라산 어리목이다. 겨울은 야생동물에게 시련의 계절이다. 한라산에서 뛰놀던 노루들이 낮은 지대로 내려온다. 눈 덮인 한라산 숲속에서 먹이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2006년 12월 제작진은 한라산 어리목으로 향했다. 제주 오소리의 겨울 흔적부터 찾기 위해서다. 눈 덮인 제주 조리대 군락으로 들어선 지 얼마나 되었을까? 눈 위에 특이한 흔적이 보인다. 5개의 긴 앞 발톱 흔적이 선명하다. 바로 오소리 발자국이다. 오소리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적어도 2마리 이상이 다녔던 흔적이다. 발자국이 끝나는 곳에 커다란 암벽이 있다. 오소리의 동면 굴로 추정된다. 제작진은 오소리의 동면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봄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새봄, 새싹들도 겨울잠에서 기지개를 켠다. 할미꽃은 들판의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야생화다. 오름의 물결로 이어지는 제주 중산간의 들판, 봄의 생명들을 불러 모은다. 노루도 새봄을 맞은 초지대의 손님으로 초대받았다. 노루가 휴식을 취하는 초지대 한편에 특이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마른 풀을 헤치고 땅을 파낸 흔적들. 깊이가 5cm는 돼 보인다. 여기를 보면 오소리가 앞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했던 흔적들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이 근처에 굴도 있을 것이고 아마 길이 있을 겁니다. 오소리가 다닌 흔적을 따라가 봤다. 길이 너무 험하네. 덤불로 뒤덮인 경사면을 어렵게 내려서자 또 다른 흔적이 눈에 들어온다. 집중적으로 많이 써놨네 이거. 네. 가려진 덤불 깊은 곳에서 또 파있어요, 오소리의 화장실이 발견됐다. 오소리는 항상 일정한 곳에 배설하는 습성이 있다. 이것이 자신의 영역임을 다른 동물들에게 알리는 표시이기도 하다. 예, 간단하게 어떤 먹이를 먹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딱쟁벌레 그 껍데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먹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군뱅이 그 껍데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 저기 굴이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화장실에서 5m도 못 미치는 덤불 깊은 곳에 바로 굴이 있었다. 균열된 암벽 틈새와 땅이 맞닿는 곳. 한눈에 보아도 안전한 피난처. 직경 20cm쯤 되는 오소리 굴이다. 오소리가 집과 나뭇잎,
지푸라기 등을 활용했던 흔적이다. 오소리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했다. 굴 주변 통로를 중심으로 관찰용 적외선 카메라 넉 대를 배치했다. 오소리의 활동은 주거굴을 중심으로 반경 1, 2km 내외다. 주거굴에서 250m 떨어진 숲속. 오소리가 긴 앞발톱을 이용해 먹이를 찾아냈던 흔적을 어렵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야생 오소리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영상으로 담아낸 적이 거의 없다. 과연 오소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서식굴에서 300m 떨어진 제작진의 관찰 캠프. 밤 10시, 해질 무렵 굴에서 나오는 오소리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잠시 후 움직임이 관찰 카메라에 잡혔다. 그러나 제주 족제비였다. 새벽 5시까지 기다렸지만 이날 오소리는 끝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튿날 저녁 8시, 굴 입구에서 멈칫하는 동작이 감지됐다. 오소리였다. 두리번거리며 계속 경계를 한다. 제작진이 침입했던 흔적을 알아차린 것일까?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오소리 서식굴 근처의 초지대. 조명빛에 놀란 노루 가족들이 잔뜩 긴장해 주랭랑을 치기 시작한다. 1시간이 지났을까? 오소리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발견된 오소리는 이마에서 콧등까지 그리고 양 볼이 하얀색을 띠고 있다. 굴 앞에 나와서도 경계를 늦추진 않는다. 사람의 흔적을 냄새로 확인하는 모양이다. 오소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적외선 카메라의 불빛을 의식하고 있다.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했는지 먹이 활동에 나선다. 또 다른 오소리다. 가족이 사는 굴임이 틀림없다. 관찰 카메라를 의식하고 되돌아가 버린다. 3일 뒤 다시 카메라 앞에 나타난 오소리. 이번엔 적응된 모습이다. 오소리는 먹이를 찾아 나설 때 항상 다니는 길을 이용한다. 오소리는 청각과 후각이 매우 발달돼 있다. 후각을 이용해 먹잇감을 탐지하고 주둥이와 앞발로 먹이를 포착한다. 별 소득을 얻지 못한 오소리가 다시 발길을 옮긴다. 오소리가 딱정벌레를 잡으려고 한다. 오소리의 주식은 지렁이와 딱정벌레다. 밤이 되면 모습을 드러내는 야행성 양서 파충류도 좋아한다. 특히 뱀은 오소리에게 영양이 풍부한 고급 식단이다. 오소리가 숲속으로 먹이 사냥을 나왔다. 흙 속에 먹이가 감지되면 앞발로 신속히 땅을 판다. 오소리의 먹이 활동은 대부분 단독으로 행해진다.
동이 틀 때까지 밤 시간 내내 이루어진다. 먹이 활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오소리는 서둘러 굴로 향한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오소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특히 중산간 200고지에서 300고지는 한반도 최대 오소리의 낙원으로 제주도 전체 개체수의 약 80%가 이곳에 서식한다. 오소리는 몸 길이가 큰 것은 80cm, 체중은 16kg까지 나간다. 얼굴은 원통형이며 이마에서 주둥이까지 하얀 줄무늬가 선명하다. 몸 윗면은 흑갈색이며 꼬리는 짧다. 앞발은 뒷발에 비해 짧다. 앞발톱은 길어 위급시 무기로 사용될 만큼 예리하다. 뒷발은 마치 아기 발 모양과 흡사하고 앞발톱에 비해 뒷발의 발톱은 매우 짧다. 오소리의 재밌는 특성은 또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오소리가 다니는 길은 항상 일정하다. 길이 다져져 있어서 마치 오솔길처럼 보인다. 오소리의 주거 공간인 굴에서도 흥미로운 생태를 엿볼 수 있다. 오소리 굴의 깊이는 2에서 8m. 굴 입구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10도의 상향각을 이루고 있다. 굴 속을 들여다보면 더 정교한 설계임을 알 수가 있다. 하나의 굴 속에 여러 개의 작은 굴이 그물망 구조로 서로 연결돼 있다. 이것은 가족 생활을 하는 오소리의 여러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굴 가장자리 외진 곳에는 화장실까지 마련돼 있다. 출입 통로도 보조 출입구가 2군데 이상이고 위급 시에는 긴급 피난 통로로 활용된다. 이런 서식굴의 복잡한 구조는 오소리 생존에 불가피한 전략이다. 그래서 100m 이내에 보조굴을 갖추고 있다. 오소리들이 밤 활동에 나설 시간. 한 마리가 굴 속에서 분주히 나온다.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짚을 반입시키기 위한 행동 특성이다. 특히 새끼의 분만이 가까워지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행동을 보인다. 4월 중순의 관찰굴. 굴 속 오소리 한 마리가 끌어들인 집더미에서 재밌는 행동을 한다. 먹이 활동 시 앞발에 묻은 오물 등을 닦아내는 일종의 발청소다. 새끼 낳을 시기가 되면 어미 오소리는 몸 단장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 앞발을 혀로 닦아내기도 하고 길게 자란 발톱을 자르기도 한다. 분만 시에 앞발로 새끼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왼쪽 다리를 높이 치켜든 채 고개를 아래로 깊숙이 묻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출산이 시작됐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입으로 핥으며
온 정성을 쏟아붓는다. 또 한 마리의 새끼가 태어난다. 어미가 탯줄을 삼킨다.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다. 힘겨운 고통이 시작된 지 30분. 모두 3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다. 앞으로 2달간은 이 굴 속에서 엄마의 젖과 사랑에 의존해야 한다. 새끼들의 세상 구경 3일째. 새끼들은 엄마의 휴식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다. 노란 물감을 풀어놓은 유채 들판과 함께 봄이 익어간다. 계곡을 끼고 있는 중산간 목장지대. 말과 함께 30년을 살아온 목장 주인. 그는 자신의 목장에서 1년에 한두 번은 오소리를 목격한다고 한다. 목장의 남쪽 한켠. 큰 돌 사이로 2개의 통로가 있는 굴이 있다. 굴 속을 들여다보니 짚을 끌어들였던 흔적이 뚜렷하다. 오소리가 다녔던 길도 선명하다. 근접 촬영이 불가능한 오소리를 담기 위해 촬영 캠프를 설치했다. 굴에서 30m의 거리를 두었다. 잠복 5일째. 움직임이 감지된다. 짙은 갈색의 오소리가 뒷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후 오소리가 신경을 곤두세운다. 깊은 계곡이나 숲에서 볼 수 있는 오소리를 이렇게 노출된 목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의외였다. 오소리 굴을 보호해주는 것은 목초가 전부. 5일 만에 오소리가 초저녁 먹이 활동을 나간다. 또 다른 한 마리의 오소리가 조심스럽게 굴을 빠져나와 경계한다. 오소리가 외출 나온 곳은 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초지대. 최상위의 포식자답지 않게 겁이 많은 놈이다. 먹이 활동 모습 등 오소리는 곰의 생태와 비슷하다. 곰과는 아니지만 오소리는 작은 곰이라는 애칭도 갖고 있다. 특히 땅에 사는 수달이라 해서 제주에서는 오소리를 지달이라고 부른다. 땅의 지배자 오소리. 그것은 오소리에 특별한 앞발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큰 먹이를 횡재한 듯 급히 숲속으로 사라진다. 실록의 푸름이 짙어간다. 곤충들도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할 시기다. 초지대의 대표적인 파충류 줄장지뱀. 낚아챈 먹잇감은 나방이다.
다시 찾은 관찰굴. 새끼들은 어느새 어른이 다 됐다. 어미 오소리가 받아먹는 것은 새끼들의 오줌. 어미는 새끼들의 항문 부위를 자극해 소변을 받아낸다. 보금자리의 청결을 위해서다. 새끼들이 노는 사이 어미가 어디론가 나선다. 찾아 나선 곳은 수컷이 쓰는 독방. 둘만의 시간을 가질 모양이다. 오소리는 일부 일처제로 교미 시기는 6월부터 가을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씩 4, 5일간 계속된다. 이 기간은 식음도 전폐하다시피 한다. 제주의 중산간 오름지대는 예로부터 말들이 뛰노는 말의 고향이기도 하다. 목장지대에 위치한 오소리 관찰굴. 남쪽으로는 계곡이 인접해 있다. 계곡을 낀 울창한 숲은 또 다른 귀한 생명들을 불러 모은다.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여름새, 삼광조 어린 새끼가 떠날 준비를 한다. 어미의 바람은 단 하나, 어린 새끼의 무사 독립. 숲 아래에서는 무지개 빛깔의 팔색조가 분주한 모습이다. 팔색조가 찾는 먹이는 오소리의 주식인 지렁이. 계곡의 숲속은 습해서 지렁이가 많이 서식한다. 지렁이를 선호하는 오소리에게도 이 숲은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둥지에는 4마리의 새끼가 서로 먹이를 달라고 엄마를 보챈다. 엄마의 사랑은 극진하다. 팔색조 둥지 건너편 초지대 오소리 관찰굴. 장마철로 접어드는 6월 중순. 말은 24시간을 쉬지 않고 먹는 대식가다. 말들의 포식으로 오소리 굴 앞이 덩그러니 노출돼 버렸다. 굴 주변을 살짝 가려주던 자풀마저 말은 남김없이 먹어댄다.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새끼를 통제하느라 어미는 정신이 없다. 밤 9시경 어미가 고개를 내민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시간이지만 몹시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몇 발걸음 옮겼을까? 예기치 않은 방해물에 황급히 다시 굴로 돌아온다. 30분 뒤. 이번엔 새끼들이 밖으로 나오려 안달이다. 생후 2달은 훨씬 지나 보인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어미는 새끼의 외출을 허락하지 않는다.
깊은 밤. 맘 놓고 먹이 활동을 나갈 시간이 한참 지났다. 그런 만큼 몸을 부지런히 움직인다. 멀리 나가는가 싶더니 굴에서 20m도 안 되는 곳에서 먹이를 탐색한다. 한쪽 눈을 리는 수컷 오소리다.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오소리. 주변 환경 정찰을 나온 것일까? 이번에는 어미가 고개를 내민다. 어미와 함께 새끼들도 처음으로 굴 밖으로 나왔다.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소리 새끼들은 장난을 좋아한다. 모처럼 굴 밖에서 맞이한 어미와 새끼의 자유로운 시간. 입으로 머리를 물어주는 것은 각별한 애정의 표현이다. 육아 활동은 암컷 오소리의 역할이다. 굴 오르내리기는 새끼 오소리가 좋아하는 모험 중에 하나다. 30분간의 바깥 세상 구경은 그렇게 끝이 났다. (20년) 전만 해도 노루는 참 보기 어려운 동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제주 중산간 오름지대에서 쉽게 노루를 만날 수 있다. 노루의 서식지인 초지대가 농경지로 변하면서 노루의 입지가 좁아졌다. 그래서 노루가 농경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오소리 관찰굴이 있는 성읍 목장지대. 목장 주인의 손놀림이 바쁘다. 목초지에 콩 재배를 위한 노루망을 치고 있다. 높이는 1m, 단단하게 설치해야 노루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다. 콩 재배할 시기거든요. 근데 저 산 쪽에서 그 노루들이 뭐 한 수십 마리씩 내려와 가지고 농사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천상이 그 노루망을 안 쳐가지고는 농사를 못 져요. 완전히 다 뭐 쑥대밭 만들어 버리니까. 사면이 노루 침입 방지망이 설치되면서 오소리 가족이 살아가는 서식굴이 완전히 봉쇄됐다. 그날 밤 어미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모양이다. 빠른 발놀림으로 굴을 빠져나간다. 망 앞에 다가선 오소리. 봉쇄된 망 때문에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 별 수 없이 어미는 되돌아오고 만다. 이번에는 외눈박이 수컷 오소리다. 역시 막혀버린 장벽. 계곡숲이 있는 남쪽으로 향한다. 허술하게 쳐진 망 그물 밑으로 수컷 오소리가 급히 빠져나간다. 수컷 오소리가 계곡에서 보인다.
새끼들을 피신시킬 대피구를 살피고 있다. 수컷이 망이 쳐진 곳에서 흙을 파내고 있다. 강한 앞발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오소리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땅을 파 통과하는 습성이 있다. 망으로 갇혀버린 어린 새끼들을 피신시킬 탈출구를 만드는 모양이다. 한참을 노력한 끝에 마침내 망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제주 중산간은 유난히 안개가 많이 낀다. 궂은 날씨엔 어린 새끼들이 어미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오소리 굴에도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망으로 고립된 지 이틀째. 어미 오소리는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어린 새끼들이 초조한 어미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있는 것일까? 다급해진 어미가 급히 다른 굴로 탈출할 기회를 엿보는 것 같다. 시간당 100mm나 되는 장대비가 쏟아진다. 오소리 새끼굴 바로 남쪽 계곡도 어느새 물이 불었다. 목장지대의 오소리 굴도 빗줄기를 피해갈 수는 없는 일. 집중호우는 굴 속을 금세 작은 계곡으로 만들어버렸다.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었던지 어미 오소리는 낮임에도 불구하고 비상 탈출을 결정한 모양이다. 어미 오소리가 새끼의 귀를 바짝 당겨 물고 굴 속을 빠져나온다. 새끼를 입에 물고 계곡 쪽으로 질주한다. 거기엔 또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노루망 통과가 여의치 않았던지 급히 굴로 되돌아오고 만다. 밤이 되면서 빗줄기는 더 굵어졌다. 그날 밤 9시 오소리 수컷이 굴 속을 황급히 빠져나온다. 그리고는 울타리를 단숨에 넘어선다. 그 시각 굴 속엔 4마리의 새끼와 어미 오소리가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어미 오소리가 새끼를 입에 물고 힘겹게 울타리 앞에 도착했다. 필사적인 노력도 수포. 이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어미 오소리가 이틀 전 수컷 오소리가 파놓은 통로로 새끼를 유인한다. 영리한 동물로 알려진 오소리지만 어린 새끼가 어미의 뜻을 알아차릴 리 없다.
새끼 오소리는 돌아서고 만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일. 다시 어미가 두 번째 도전에 나선다. 시도한 지 30분 만에 탈출에 성공했다. 건너편 숲에서 수컷이 새끼를 데리고 온 어미 오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안전한 굴로 피신시키기 위해 서로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밤 10시. 새끼의 이동은 전적으로 어미 오소리의 목. 어미가 할 일은 아직도 태산이다. 두 번째 새끼의 후송. 이번엔 단번에 성공이다. 탈출을 시작한 지 2시간. 형제들은 다 떠나고 마지막 한 마리만 남겨졌다. 어미를 기다리다 지친 새끼가 혼자 굴 밖으로 나온다. 엄마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새끼가 방황한다. 그때 어미가 나타났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도전이다. 마지막 안간힘을 써본다. 하지만 체력이 소진된 모양이다. 이제 더 이상 힘도 없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는 일. 어미 오소리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다급한 마음에 노루망을 뜯어보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 이번엔 철부지 새끼가 스스로 노루망을 타고 오른다. 건너편에선 어미가 새끼를 당기고 있다. 네 마리의 새끼 모두 노루망을 통과했다. 건너편 계곡의 암벽굴. 수컷은 마지막으로 건너온 새끼를 등 뒤에 두고 굴을 정비한다. 앞으로 이들 오소리 가족이 살아가야 할 집이다. 어미가 마지막으로 합류한다. 그날 밤 말 목장에 있던 오소리 가족은 모두 안전한 보금자리로 떠났다. (10월) 한라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제주의 가을을 연다. 한국 오소리의 최대 낙원 제주 중산간 오름지대에도 제법 가을빛이 물들기 시작했다. 가을은 야생 동물들이 겨울나기를 준비해야 하는 바쁜 계절. 다람쥐가 볼 주머니에 도토리를 잔뜩 채우고 있다. 먹이가 귀한 겨울을 대비해 먹을 양식을 저장하는 것이다.
오소리가 주춤거리며 굴에서 빠져나온다. 동면을 위해 체지방을 늘려야 할 시기. 나무 열매 등 식물성 먹이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일 년 중 가장 살진 상태가 되는 가을. 먹잇감을 찾아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는 것도 이때다. 오소리는 몸에 살이 올라 걸음걸이가 기우뚱할 때까지 살집을 늘린다. 연중 가장 살쪄야 하는 이때 오소리는 갖은 순환을 겪는다. 바로 밀렵 때문이다. 오소리가 다니는 길목에서 올무가 발견됐다. 두 겹의 철사줄, 걸려들면 속수무책이다. 최근 제주는 조직을 갖춘 전국 원정 밀렵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야생 오소리는 이들의 밀렵 대상 1호다. 밀렵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는 야생 오소리가 멸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11월 하순 중산간 조리대 숲에서 야생 오소리가 목격됐다. 위급할 때 죽은 신용을 잘한다는 오소리. 죽은 신용을 하는 것일까?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쓰고 눈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오소리였다. 걸린 거 아닙니까? 예, 걸린 거 같아요. 걸린 거. 걸린 거죠? 예. 이거 뭐 이거 나무에 지금 나무에 한 겁니까 이거? 예, 나무에 그 감겨. 나무에 감겨서. 예, 예. 밀렵에 희생된 오소리. 두꺼운 철사줄에 12시간 이상 허리가 조여진 채 고통받고 있는 암컷 오소리였다. 나무에 고정시킨 올무는 굵은 철사줄 2겹, 두께가 1cm다. 긴급 구조에 나서기로 했다. 탈진된 상태인데도 오소리는 제작진에게 공격성을 보인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놈 살려주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구한 나무를 이용해 올가미 긴급 제거에 나섰다. 아유. 이거 하나 눌렁이. 예. 좀 도와주시러 왔어 이거. 올무가 살점 깊이 박혀 있어 절단이 쉽지 않다. 구조 작업을 서두른 지 3분 만에 나무에 고정시켰던 올무가 제거됐다. 하지만 몸에 감긴 올무도 걷어내야 한다. 살점 깊이 박힌 올무는 오소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오소리는 생기를 되찾았다. 야생 오소리로 돌아온 것이다. 새 생명을 되찾은 오소리.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시간이다. 가장 민첩하다고 하는 야생 오소리가 인간의 욕심으로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겨울. 제주 오소리는 12월로 접어들면 동면에 들어간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곶자왈은 오소리들의 겨울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곶자왈 지역의 동면굴. 한겨울인데도 동면굴은 푸른 이끼가 덮여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굴 속엔 제주 오소리가 깊은 잠을 청하고 있다.
1년 5개월간 제주 곳곳을 찾아다니며 쌓았던 오소리와의 인연은 이렇게 끝이 났다.